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트이게 해줄 명쾌한 경제학 강의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언을 가지고 1970년대 경제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주 강력한 이론이죠. 통화주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물가는 막 치솟는데 일자리는 점점 사라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1970년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저와 함께 탐험할 똘똘한 두 학생이 함께 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현우 학생, 그리고 수진 학생입니다. 두 분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학계는요, 거의 케인즈주의가 꽉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 그런데 1970년대에 닥친 그 거대한 위기 옆에서 이 막강했던 이론이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생각이 필요했던 거죠. 교수님, 근데 당시 상황이 기존 이론으로는 아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나 심각했던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현호 학생. 당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름부터 좀 무섭죠.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레이션하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완전 바닥을 치는데 물건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었던 거죠. 이건 기존 경제학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한 토화주의자들이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뭐였냐? 바로 기존의 경제 모델이었던 필립스 곡선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핵심은 이거예요.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상충관계, 영어로는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마치 식당 메뉴판 같은 거였어요. 실업률을 좀 낮추고 싶으면 물가 상승은 좀 감소하고 반대로 물가를 잡고 싶으면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기에 요즘 실업자가 너무 많네 싶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팍 풀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경제는 이 그래프의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합니다.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U1에서 U2로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딱 여기까지가 기존의 케인즈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교수님, 근데요, 그렇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억지로 실업률을 낮추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왠지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야, 우리 수진 학생. 지금 정말 핵심을 찔렀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이 바로 통화주의 논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과연 그 효과 영원할까요? 통화주의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적응적 기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내 월급이 올랐어요. 그럼 노동자들은 와, 월급 올랐다, 신난다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니까 빵값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다 오른 거예요. 결국 자기 지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즉 구매력은 그대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뭐 이런 겁니다.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적응하고 똑똑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돈 풀며 물가 오르는구나 이걸 아니까 임금 협상을 할 때 아예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더 높은 월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필립스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슝 하고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경제는 결국 C점으로 가게 되죠. 자, C점을 한번 보세요. 실업률은 결국 원래 수준인 U1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만 파이2로 훨씬 더 높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물가만 올려놓은 꼴이 된 거죠. 그리고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 예를 들면 기술 수준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수준의 실업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단기적으로 돈을 풀어 이걸 억지로 낮추려고 해봤자 결국엔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실업률은 이 자연 실업률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 모양이 된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입해봤자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고 물가만 올린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통화주의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물가를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통화주의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화폐 수량설에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간단한 공식, MV는 PY.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강력한 공식 중 하나인데요. 통화주의의 모든 주장은 사실상 이 공식 하나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돼요. 교수님, 저 알파벳들이 각각 뭘 뜻하는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럼요. 우리 현우 학생처럼 처음 보면 이게 뭔가 싶죠. 자,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M은 머니,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양, 통화량입니다. V는 velocity, 돈이 한 사람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주머니로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는 화폐 유통 속도고요. P는 price, 물가 수준, Y는 실질 생산량을 뜻합니다. 여기서 통화주의자들은 아주 대담한 가정을 두 가지 합니다. V하고 Y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이 도는 속도 V는 사람들의 거래 습관 같은 거니까 잘 안 변하고 실질 생산량 Y는 그 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 같은 거니까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환 방정식 MV는 PY에서 V와 Y가 거의 고정값이라면 남는 건 M과 P의 관계뿐이죠.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 M을 2배로 늘리면 결국 물가 P도 2배로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강력한 결론이죠. 프리드먼의 그 유명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실업률과 물가 상승의 막교한 관계, 그거 단기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정부가 뭘 하든 말든 결국 정해진 운명, 자연 실업률로 돌아온다. 셋째,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물가를 움직이는 진짜 범위는 바로 통화량 M이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다? 넷째,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임의로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꾸준히 통화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바로 통화주의의 핵심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케인즈주의하고 통화주의는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정반대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수진 학생이 정확히 짚었어요. 그게 바로 수십 년간 이어진 거시경제학 논쟁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였죠. 그리고 이 질문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위기 때마다 출동하는 유능한 소방수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묵묵히 정해진 길을 비치는 등대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